오늘은 직문직설 뒤에 마음 나누기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스님, 저는 53세로 방문요양보호사 시간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주로 청소, 빨래하는 일뿐이라서 네. 조금 더 나은 처우를 받고자 내년에 대구에 있는 사이버 전문대 사회복지과 인터넷 수강 2년 과정을 입학 추진 중입니다. 지금 현재 자격으로서는 운전 경력이 미숙하여서 주간 고정 근무하는 노인 유치원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2년 시간을 더 투자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면 좀 더 폭넓은 일자리가 있으리라 현실 판단하고 도전, 소득분위 국가장학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남편은 주로 겨울에만 일합니다. 산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 작업 관련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조경기능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봄, 여름엔 집에서 아무 생계 대책 없이 밥만 축내고 있습니다. 밥 먹고 담배 피우고 커피 먹고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핸드폰 정치 동영상 켜서는 뭐 마음에 안 든다, 시국이 어떻다, 시발시발 하면서 그렇게 소일하며 지내다가 11월 1일 어제서야 새벽에 일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저 삼시세끼 집밥을 뜨끈히 먹고 주말이면 세 가족 딸내미랑 저랑 낚시 가고 등산 가고 어디든 함께 가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는 휴일이면 혼자 조용히 쉬고 싶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도 수입의 3분의 1만 제게 줍니다. 그런데 최근 7개월 동안은 그것도 안 주니까 엄청 고달팠습니다. 제 지인들에게 돈 빌리고 또 갚고 또 빌리고 근근 살아냈습니다. 제 월급이 작은지라. 58세밖에 안 된 남자가 왜 그리 자꾸만 안으로 도는지 저는 마음에 안 들고요. 밥 달라, 놀아달라, 낚시 따라가자, 뭐 등산 가자, 촌에 가서 살자. 남편은 왜 이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자꾸만 저보고 따라가자 할까요? 고입 준비로 바쁜 중3 딸내미도 아빠랑 나가자 하면 이젠 지 친구 만난다고 싫어하는 눈치인데 마지못해 따라 나가주긴 합니다. 내년 봄이면 또 남편이 집에서 몇 날을 쉬게 된다면 그때 저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받아내야 할까요? 여름에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분명 발벗고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제 기준에서는 분명히 아닌 것을 봐내는 마음 다스림하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스님. 고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술 먹고 주정은 안 하는 것 같네. 술 안 먹는 것 같네. 와, 그 어마어마한 이득이다. 아마 술 먹고 그 행패까지 피웠으면 안 살았겠지. 그래도 그거라도 안 하니까 살았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딱 여러분들은 그 생각했어요. 얘기할 때 술 먹고 저 담배 피고 커피 먹고 할 때 술 얘기 하든 안 하든 안 하지. 그래서 내가 술은 안 먹구나, 술행패는 안 피우구나. 나는 그래서 그 엄마도 굉장하다. 그 다음에 1년 내내 집구석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어제 일날 탁 나갔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탁 놓였어요.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싶은데 그 정도에서 만족을 못한다. 이건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일도 7개월 하고 담배도 안 피고 커피도 안 마시면 더 좋겠다. 낚시도 안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러면 이해는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수입도 있고 낚시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자기 뒷바라지나 해주고 그런 남자 만날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복이 많이지 않았어? 그다지 저는 제 복에 살아야 한다고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만한 남편은 안 된다. 이건 나도 들으면서 얘기가 됐는데 근데 자기한테 무슨 특별한 손실은 없는 것 같은데. 손실이란 건 뭐냐면 손실이 생기면 이제 이혼을 하면 되는데 이혼을 할 만한 수준인가. 내 첫 질문에 그럼 이혼하지 이러려다 내가 지금 그 말을 참았어요.
집에서 자기 방에서 담배만 좀 안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에서 지가 피우는데 그럼 어때? 딸내미도 있고 저도 호흡기가 약한데 아니 그래 한 방에 살아요? 방이 두 칸인데 거의 한 칸 같은 옛날 집 구조라서 이제 우리가 싫어하니까 담배 피울 수 있는 방을 한 칸을 그냥 줬거든요. 그 창문 열어놓고 피우는데 피우고 나서 이제 딸내미 좋다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우리한테 오고 이래서 저는 불만인데 끊지를 못합니다. 끊는다 하면서도 못 끊고. 그러니까 남편이 끊기 싫어서 못 끊는 게 아니고 안 끊어져.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담배 피우고 냄새나는 입으로 슬 오면 자기 화장실로 슬 가버리고 딸도 밖으로 슬 나갔다가 한 10분쯤 있다가 들어오면 되는데 그거 고치지는 못하니까 그렇다고 같이 있다가 뭐 이게 간접 흡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간접 흡연도 뭐 직접 흡연 못지않게 네. 건강에 안 좋다. 이게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기관지가 특히 안 좋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도 담배 피는 사람하고 가까이는 뭐 건물에서 냄새가 나도 우리도 뭐 못 견디거든요. 그런 사람은 밖으로 나가는 게 제일이에요. 남편을 내보내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남편 방에 이 환풍기를 센 걸 달아주지. 안 그래도 선풍기를 창 쪽으로 자기가 틀어놓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 정도는 노력은 하네. 그런데 제가 요양사일을 시간제를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하면 점심때 집에 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러 오는데 남편이 쉬고 있으면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밖에서 사 먹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근데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근데 한번 만약에 해수욕장 일을 하시는 분들은 3개월 벌어가지고 3개월 다 2개월 벌어 1년 살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농촌에 우리 살던 분들은 한 4월부터 시작해가 11월에 끝나면 이제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한 3, 4개월 놀잖아, 그죠? 그 직업 자체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산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6개월 일하고 6개월 노는 거니까 직업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우리는 저소득층이라서 공공근로 일을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건 일당이 작아서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속이 상하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일단이 적은데 자기가 겨울에 가서 일하는 건 하루에 10만 원 받는데 이거는 가봐야 5, 6만 원밖에 안 주니까 자기 재능을 그렇게 5, 6만 원 받고 팔기 싫다는 거지. 그러려니 그냥 적게 먹고 집에서 놀겠다. 근데 그 돈을 탕지는 안 하잖아. 그렇게는 안 하죠. 그래. 쫀돌이죠, 쫀돌.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그래도 같이 있는 게 덕이가 버리는 게 덕이가. 애가 이제 중3이라서 사춘기고 해서 딸내미는 되게 좋아하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여름벌이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꼬시려면 어떻게 제가 하면 구슬리려면 그런 방법 몰라. 앞에 그 옆에 아까 하시는 분 얘기 들었잖아. 내가 그런 거 알면 그거 해주고 돈 벌지. 왜 무료강연하겠어. 아이고. 그러면 제가 아침에 108배는 못하고 한 21배쯤을 하는데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스님 제 유튜브를 많이 봐서 뭐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안 맞아. 어떻게 자기 지금 안 괜찮은데 어떻게 괜찮다 그래. 어떤 그 문구로 제가 절을 하면 좋을까요? 저 남자하고 이혼했습니다. 이렇게 절을 하세요. 저 남자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럼 이혼했다고 생각하면 자기하고 딸하고 둘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애 아빠로서 가끔 역할 해주니까 괜찮은 사람이잖아. 네. 자기 아직 50 몇 밖에 안 되니까 1년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남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역할도 해주잖아. 자기 지금 그 영감 빼고 새로 남자 제비 하나 키우려면 참 구하기도 어렵고 위험하고. 다른 남자는 전혀 좀 관심은 없습니다. 솔직히. 거기서 거기겠거니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혼해버리면 이 사람은 남자친구로서는 괜찮잖아. 네. 애들 아빠 역할도 해주잖아. 네. 밥 좀 해주면, 네. 밥 좀 해주면, 애들 아빠 밥 좀 해주면 가끔
내가 남자로서 좀 이용도 해먹고 물건 들 때도 좀 써먹고 네네. 이렇게 했으면 내가 보기에는 막 남편으로서는 부족하지만은 그냥 친구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술도 안 먹지 뭐 크게 돈도 많이 안 쓰지 그저 뭐 취미생활 뭐 낚시하러 가니 돈 들 일이 별로 없잖아. 근데 자꾸 따라가자고 하니까요. 혼자 가면 좋겠는데 자꾸 그거는 시구를 끌고 가자고 하니까. 그거는 뭐 가끔 따라가지고 가끔 안 가지고 그렇게 조절하면 되지. 사람을 사귀려면 약간은 좀 서로 요구를 들어줘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가끔 따라가지고 가끔 안 갈 때는 가기 싫다 이러면 갈등이 생기는데 아프다 그러면 되잖아. 살찔도 자기 아프잖아. 아이고 여보 가고 싶은데 오늘 좀 몸이 아파서 자기 혼자 가면 어때? 몸이 너무너무 아프다 이러고 안 그러면 가서 아프다고 뒤에 뭐 침낭 하나 가져가서 누워있든지 그렇게 요령껏 이렇게 약간 요령을 피우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충분히 이제 우리 다 공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남편으로서는 부족해야 안 해요? 부족해요. 그럼 부족하면 할 수 있는 길은 버리는 것밖에 없는데 버리면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는 부족하지만은 지금 애들 아빠 역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또 애들 남편 빼고도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거까지 같이 없어지는 거 이게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럴 때는 이제 계산을 딱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거는 안 버리고 남편만 버리고 싶으면 속으로 이혼하고 겉으로 안 하면 돼요. 속으로 이혼하면 이제 남편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나의 친구로서 스폰서로서 역할은 그대로 애들 아빠 역할 해주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쉽게 말하면 인간의 능력이 100인데 나는 200을 원하니까 안 되니까 계속 속을 끓이는데 그냥 50을 내가 딱 200을 원한다고 안 된다고 버려버리면 100도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요구를 100으로 탁 낮춰버리면 그래도 100이라는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라고 참고 살아가 아니라가 제가 말씀드리면 좀 영리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타산을 좀 분명하게 해라. 감정주의에 휩쓸려가 버리지 마. 사과가 약간 흠이 났을 때 흠났다고 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것만 딱 칼로 도려내고 나머지 먹는 방법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요구가 안 되는 거는 좀 버리더라도 나머지는 쓸만하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낫다 이런 얘기. 그래도 혼자 있으면 또 혼자 있다고 여자라고 또 이 남자 저 남자 찝쩍찝쩍 하잖아. 그지? 그래도 그 집에 허수아비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그런 역할도 해주고 이게 없어 보면 하는 역할이 그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지금 그러는데 없어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까 그래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을까 역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1배 절을 하면서 뭐라고? 이혼했습니다. 네, 이혼했습니다 하든지 저 인간 남입니다 하든지 남입니다 그냥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남치고는 괜찮나 안 괜찮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보니까 이혼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딱 나오는데 그 말을 좀 들었을 때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누가 먼저 좀 얘기 좀 한번 해봐 주세요. 뭔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를 마음으로 다짐할 때 좋게 생각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긍정적으로 행복합니다. 그렇게 편안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많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혼했으면 이 상황이 굉장히 고맙구나.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이 또 생각이 나면서 네 그래서 고마운 순간이 있었구나 이런 게 조금 그려지더라고요. 저는 딱 저 말씀 딱 들었을 때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뭐 남편 때문에 뭐 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려고 딱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다가 이혼했다고 딱 생각하라고 하니까 이게 딱 접는 거 남편에 대한 기대치를 내가 한 200으로 갖고 있었다라면 남편이 현재 상황에 맞춰서 내 기대치를 아예 다 깎아내리라는 이거가 훨씬 더 좀 뭐라 그럴까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혼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뭐 실제로 이혼을 할 건가?
이혼을 실제로 할 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땐 또 어떻게 그때는 그때는 한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뭔가 이제 옆에서 이제 또 같이 이 남편으로부터 또 어쨌든 마이너스도 있지만 플러스도 많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어떤 좀 플러스적인 게 있나 우리가 실제로? 있죠. 있죠. 당연히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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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다녀주시니까. 회사를 다녀주시니까. 돈을 벌어주시고. 네, 돈을 벌어주시고. 일단은 돈을 벌어주시고.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싫을 때, 그러니까 남편이 싫을 때가 있거든요. 많죠. 네, 있다고 약화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거든요. 아주 많죠. 아주 많은데, 사실 그때 당시에 싫은 마음이 있을 그 당시에는 싫은 것밖에 안 맞아요. 보이게 되는데, 맞아요. 아까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싫었는데 그게 왜 싫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남편한테 바라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싫었을 때 내가 남편한테 그때 뭐를 어떻게 해주길 바래서 남편이 싫었을까. 그 제가 바라는 거는 그냥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맞아. 어려운 건데. 모든 여자들의 근데 다들 모든 여자들은 남편과 대화를 하고 싶어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퇴근하고 들어오면 소소하게 밥을 먹으면서 정답게 대화를 눈빛을 보면서 대화를 하거나 혹은 그냥 그런 소소한 주고받음이 맞아요. 있길 원했고 바라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컸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 생각해 보면 남편이 그때 비해서 말을 더 집에서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침묵하던 사람이 굉장히 수다쟁이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왜 당신은 말을 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면서 그 감정에 빠져서 제가 상대한테도 또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을 걸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도 어두워 보이는 아내의 모습에 맞아.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 하는 맞아. 좀 되짚어 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똑같이 나를 보면서 말하기가 참 싫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되게 들고 그래서 요새는 그 남편이 말을 하든 하지 않든 혹은 밥을 먹으면서 게임을 하든 뭐 다른 뭐 기사를 읽든 혼자 무언가를 하든 이런 것들이 나도 똑같은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시간을 갖는 남편도 갖는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알게 되니까 남편과 내가 별반 다를 게 없다. 내가 싫었다면 상대방도 그때 내가 싫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걸 생각하게 되니까 남편이 좀 이해가 되고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쌍방이 문제라는 생각이 네네, 조금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혼자의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라는 결국은 그걸 원할 때는 나도 그 상태가 좀 이미 네네네.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어떤 들으시면서 전 담배 얘기 되게 공감을 됐는데 담배를 피웠을 때 그 냄새가 맞아요. 지금 저분은 와 되게 저런 분은 흔치 않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담배 피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파트 생활하고 이러면은 담배를 못 피우잖아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밖에 아예 나가서 이렇게 피는데 그 겨울철에 특히 냄새가 잠바에 이렇게 오는데 맞아요. 그 외투를 밖에다 좀 걸었으면 좋겠어. 베란다 밖에다가. 근데 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침에 입고 나가려면 추울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냄새가 들어올 때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이제 집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 왔나 보다. 아빠 냄새 나는데? 이러는 거예요. 바로 담배 냄새를 맡고 아빠 왔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는 제가 조금 민망스럽다. 이래서 좀 자제 좀 시키고 싶었고 끊게 좀 하고 싶었고 이 기회를 빌어서 그럼요. 아이들 교육상 이러는데 참 한 번 시도했다가 한 2년 끊었는데 한 번 다시 하니까 나도
더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 사람으로서는 최선이었구나. 이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또 일부 일조했다라는 거에 대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편의 모습만 그려지고 어떤 이 상황 속에 남편의 모습만 있고 내 모습은 나는 미처 보지 못하는 제 머리 못 깎듯이 남편의 모습만 보고 내 모습은 그 안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만 계속 지적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었는데 조금 그 상황에서 그럼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이제는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그럼 나는 그때 표정은 어땠나. 나는 그때 남편이 그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을 나는 같이 만들어주고 있었나. 그러니까 나는 부부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부부라는 상황에 나를 넣지 않고 남편아 너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던 것들이 지금은 내가 그리는 그 상황에 남편도 있고 나도 여기 있다. 근데 이 상황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좀 그림이 그러네요. 지금 좀 그려져서 그때 남편이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데도 내가 일부 일조했다 하는 거에 대한 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해가 또 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은 같은 모습을 지금 하더라도 예전엔 그게 되게 싫었다면 지금은 그냥 보고 넘길 정도는 그냥 되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아까 대화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 남편은 이제 텔레비전을 딱 보잖아요. 이게 텔레비전 볼 때 말을 시키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자기 세계로 딱 있는 거. 그때 나는 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가 했었던 그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얘기하고 싶고 같이 뭔가 주고받고 싶은데 완전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내가 자기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막 이래 우리 남편이. 그러면 있잖아 그때 마음이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내쳐진 듯한 느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좀 싸해져요. 이럴 때 나는 뭐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진짜 이거 약간 좀 진화된 뒤에는 약간 보면은 이 사람이 텔레비전보다 재미없는 거 할 때 이렇게 약간 곁눈질 할 때가 있어. 그럼 이제 그때가 이제 잠깐 가서 소파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자기야 좀 전에 한 거 뭐냐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얘기를 좀 해주는 이런 거. 그래서 약간 이 사람도 이 사람만의 세계가 있는데 그 사람의 세계에 그냥 불쑥불쑥 예전에는 그냥 끼어들어가서 얘기하고 싶고 했었던 그런 게 좀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그거는 또 그거대로 인정해주고 또 나도 또 이게 좀 틈봐서 좀 치고 들어가는 이런 게 조금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살다 보니 좀 아까 저기 좀 들으면서 우리가 왜 좀 가벼운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저기 법문 들으면서 저 질문한 여자는 사실은 어찌 보면 양이 뭐라 그럴까 고민의 그 좀 크기가 예를 들어서 뭐 몇 개월만 일하고 계속 집에 있고 막 이런 것들이나 이런 거 이제 혹시 나는 좀 이런 얘기한 거 말고 좀 다른 남편하고의 갈등은 없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잠깐 들었어요. 어떠세요? 건강 관리 안 하는 남자들이 아파서 아프고 미리미리 좀 챙기지 않다가 내가 봤을 때는 되게 골골대고 되게 아프고 이랬을 때 병원을 가게 되거나 이런 게 좀 미련 보이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을 좀 안 챙긴다 이런 거. 근데 그랬을 때 자기 몸도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자기가 돌봐지는 건데 나랑 사이가 안 좋은데 무슨 자기 건강이며 뭐며 아유 내 마음 불편한데 내 몸도 돌봐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그래서 참 이렇게 지금은 왠지 지금 마음은 좀 후회가 되고 조금 편안하게 해줄 걸 이런 마음이네요. 지금 마음은. 저는 이제 그 얘기 나오니까 이제 좀 잠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남편은 좀 자기 몸을 굉장히 챙기는 편이에요.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아들도 좀 감기를 좀 걸렸었는데 근데 우리 애가 아프면 제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얘가 왜 아프지? 그러니까 얘가 딱 아프려고 딱 기침하고 하기 시작하면 내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야 너 빨리 약 먹자 뭐 하자 하고 이 아픈 상황을 빨리 종결시키려고 막 다다다다다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내가 이걸 왜 그러나 왜 애가 아픈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예민한가 이랬을 때 내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엄마니까 애가 아픈 게 싫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나중에 좀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냐면 애가 아픔으로 인해서 생기는 내 상태가 싫은 거예요. 애가 아픔으로 해서 생기는 내가 얘를 약을 챙겨줘야 되고 해야 되고 얘가 아프면 내가 마음이 좀 힘들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애가 아파서 애가 아픈 걸 어떻게 낫게 해줄까 하는 이거에 대한 이 마음씀보다는 얘가 아픈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더 이걸 해야 돼 하면서 내가 내 할 걸 못한다는 거에 대한 이런 거 같이 겹쳐지면서 아프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왜냐하면 내가 그래야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좀 돌아가는 걸 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러니까 남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약간 우리 남편이 이번에 굉장히 아팠는데 약간 초기에 그 마음이 똑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프니까 약간 먹는 것도 좀 챙겨줘야 되고 막 차 같은 것도 감기에 좋은 차 같은 것도 좀 끓여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처음엔 약간 이 사람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는 약간 귀찮은 마음이 좀 저는 좀 올라오는 게 좀 있어서 이게 참 여러모로 남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을 정말로 내가 생각해서 뭘 많이 했다기보다는 어쩌면 정말 늘 나를 중심에 두고 남편하고의 관계가 진행되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좀 잠깐 드네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완전 공감돼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크게 아프진 않은데 이제 그 고혈압이 장기간 쭉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진짜 남편이 건강을 바란다기보다는 사실 그때는 그렇다고 생각은 했겠지. 근데 살펴보면은 남편이 그래서 아팠을 때 회사도 못 나갈 것이며 내가 수화를 들어야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걸 뭐 일부러 생각하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네네네 아팠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이 아팠을 때 그 상황이 그렇죠. 지금 같지 않을 것이며 그때 나의 할 일을 나의 역할 내가 좀 더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지불 시간에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그게 꼭 남편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살아보니까 너무 다른 것 같아. 남편하고 나하고 이게 같은 줄 알았는데 너무 다른 거지. 근데 이제 다르다는 게 약간 좀 인정이 되니까 그 다른 게 이 사람 별로 좀 안 싫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오늘 얘기해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막 신혼초까지 돌아가서 그때 행복하네. 너무 그 힘들었던 근데 그때 그게 왜 힘들었을까 하는 부분들이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그때가 다시 이렇게 녹아나는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리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되짚어지면서 좀 정리가 돼서 그 옛날에 그 그림도 되게 예쁜 그림으로 왜냐면 옛날에 그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그림도 되게 예쁘게 이렇게 이제는 포장이 아니고 그냥 뭐 예쁜 그림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거가 좀 맞았을 때 좋았습니다. 네, 참 좋은 그림을 갖고 계셔서 그 그림을 좀 받아오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데 어떠세요? 아까 그림 얘기하니까 묵었던 그림 있잖아요. 창고에 있던 그림, 먼지를 털어내지 않았나 뭐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저도. 네. 그렇군요. 네. 저는 남편하고의 이 관계가 우리가 서로 행복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다는 거가 좀 인정만 되면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오늘 두 분 말씀 속에서 전 너무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